안녕하세요. 기말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게 된 시오게임즈의 팀장 김선호입니다. 저희가 3주간에 걸쳐 제작한 게임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위 순서에 맞게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떻게 게임을 기획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2019년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전례 없는 팬데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백신의 공급으로 인해 상황이 호전 중이나 그럼에도 높은 방역 수칙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의 중요성은 계속 부각되었는데요. 턱스크, 코스크 등의 잘못된 착용 방식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거나 스스로의 방역 위험에도 안 좋은 사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내용을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캐주얼한 형태로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게임의 이름을 슬기로운 시국생활로 정하고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장치 등을 통해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카메라의 시점을 탑뷰 형태로 제작하여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서 친숙한 느낌을 들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우스 하나만 가지고도 게임을 전체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쉬운 형태의 조작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배경음악과 스토리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높은 수준의 몰입감을 제공하게끔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팀에 대한 소개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여 서로 다른 작업을 통해 게임을 완성하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통일된 목표를 통해서 게임을 제작하고 유니티 콜라보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작업 시 효율 증대를 꾀하였습니다. 먼저 박정규 팀원은 스토리에 맞게 각 씬을 구성, 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체 플레이의 흐름의 완성도를 높이고 플레이어 이동의 핵심 기능인 클릭 시 이벤트를 발생시켜 해당 정보로 마우스 버튼에 맞는 각종 기능들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맵을 전반적으로 최적화하여서 이를 통한 성능 개선 등 게임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원 팀원은 게임의 중추적인 알고리즘인 적 오브젝트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세분화시켜 배회거리, 인식거리, 공격거리 등을 따로 구현하였으며 맵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이 더욱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자 모션과 이펙트 시스템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타이머 등 게임 내부적인 요소를 구현하여 게임의 본질적인 의의를 살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스토리의 제작과 게임 내 아이템 오브젝트 제작을 관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플레이어는 원하는 방식대로 게임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외에도 게임에 살을 붙이고자 사운드 재생과 UI 등을 추가로 개발하였습니다. 시오게임즈 팀의 공동 목표는 공통적으로 정기적인 시간에 모여 꾸준히 개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팀원들 모두 3주 동안 매일 21시부터 24시까지 웹엑스를 통해서 개발 미팅을 진행하였고요. 이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더 나은 완성도를 갖춘 게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진행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플레이어가 게임에 최대한 몰입할 수 있게 하고자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조작법을 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해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했고요. 그 결과 마우스 하나로 모든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하였으며 마우스 우클릭은 기존 유명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플레이어 캐릭터가 해당 포인터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여기에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서 구르기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우클릭시와 마찬가지로 마우스 포인터의 방향으로 스킬을 시전할 수 있게 하였죠. 이 외에도 UI 버튼 클릭 등의 기타 요소는 마우스 좌클릭으로 진행할 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임 규칙인데요. 플레이어는 우선적으로 황금 열쇠를 찾아서 탈출 지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미니맵을 통해서 전체의 플레이어 캐릭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맵에 어디에 있을지 모를 열쇠를 일일이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정표 UI가 이를 대신 가르쳐줍니다. 이정표를 따라서 열쇠를 찾게 된다면 탈출구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플레이어가 좌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정표가 친절히 길을 안내해줍니다. 탈출구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역시나 적들의 공격은 계속되는데요. 탈출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게임 내의 아이템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플레이어의 체온,
플레이어의 채우는 HP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탈출구는 플레이어가 진짜로 열쇠를 소지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스테이지로의 이동을 결정합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중간 상황을 나타내는 스토리가 실현되고요. 만약 플레이어가 위치한 스테이지가 마지막 스테이지라면 엔딩씬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아이템의 기능이 명확하면서도 다양한 플레이 패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황금 열쇠와 아이템입니다. 게임 진행에 있어 핵심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스테이지를 어딘가에 몰래 숨겨져 있으며 플레이어는 이 열쇠 아이템을 얻어야만 다음 스테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령을 부려서 열쇠 아이템을 얻지 않고서 탈출구로 향하게 된다면 탈출구에서는 열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가차없이 출력해주죠. 다음은 해열제 아이템입니다. 플레이어 캐릭터는 저 캐릭터에게 공격받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며 체온이 40도가 넘게 되면 자가 조치가 됩니다. 해열제 아이템을 먹게 되면 체온을 2도 하락시키며 플레이어는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게임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마스크 아이템인데요. 저희들의 제작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였습니다. 마스크는 저 캐릭터의 기침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수단입니다. 1부터 3까지 내구도가 존재하며 저 캐릭터에게 공격을 받으면 체온이 올라가는 대신에 마스크의 내구도가 하나씩 깎이게 돼요. 내구도가 1인 상태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 마스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요. 플레이어 캐릭터의 아바타 또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격형 아이템으로는 손소독제를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아이템을 획득할 시에 5초간 활성화되며 활성화된 동안에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정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때 저 캐릭터에게 다가가면 저 캐릭터를 정화시켜서 플레이어 캐릭터처럼 하얀 셔츠를 입은 아바타의 모습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UI 구성 부분입니다. 직관적이면서도 높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성을 꾀하였습니다. 스크린샷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의 시야를 최대한 덜 가리게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보기 좋게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플레이어의 체온을 나타내는 UI입니다. 저 캐릭터에게 공격받거나 해열제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획득한 아이템을 표시하는 UI인데요. 마스크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면 마스크 내구도가 표시되며 체온계 UI와 마찬가지로 내구도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손소독제 활성 표시, 황금열쇠 획득 표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의 쿨타임을 표시해주는 UI입니다. 덕분에 플레이어는 현재 자신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명확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주변을 간략히 나타내주는 미니맵 UI인데요. 아이템과 플레이어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도주로의 경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플레이어는 한결 더 다채로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정표 UI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황금열쇠의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스테이지 1, 2 모두 맵이 넓어서 이정표가 없다면 플레이어는 하루 종일 맵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열쇠를 찾을 것이고 이는 게임의 흥미를 떨어뜨리죠. 따라서 쾌적한 진행과 스피디한 게임 템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정표 UI를 추가했습니다. 열쇠를 획득한 후에는 이정표가 탈출구를 가입해서 다음 스테이지로의 이동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의 제한 시간을 표시해주는 UI입니다. 1분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붉게 전멸하여 위급 상황임을 알려주고요. 같이 경고음도 올립니다. 플레이어는 제한 시간 내에 클리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스테이지를 실패로 간주하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게임의 전체 흐름들을 통해서 어떻게 게임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고 게임즈는 플레이어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선택지를 제공하여 하나의 흐름 속에서 게임의 핵심인 플레이와 스토리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을 처음 시작하여 처음 스토리를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스테이지 1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 스테이지마다 플레이어는 이 스킵 키를 통해서 게임을 일시중지하고 돌아가기, 재시작, 처음으로 게임 종료 선택지 중에 자유롭게 골라서
언제든지 원하는 장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해당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스테이지 1 엔딩을 보게 됩니다. 스테이지 1의 엔딩 씬을 보게 되면은 스토리와 스테이지 2가 차례로 준비되고요. 스테이지 2까지 클리어하게 되면 전체 게임의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플레이어는 제작자가 준비한 스토리의 음악, 다양한 게임 요소까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스테이지 구성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사진과 같이 도심을 배경으로 맵을 구성하였습니다. 스테이지의 역할로는 이전 스토리와 이후 스토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요. 플레이어가 실제로 조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스테이지 1에는 각종 아이템과 NPC, 탈출구 등이 존재하며 플레이어는 탈출구를 찾아 다음 스테이지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스테이지 1에서의 여정을 마친 플레이어는 이어지는 스토리씬에서 스테이지 2로의 이동에 대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스테이지 2는 사진과 같이 화성에서의 미래 도시의 모습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스테이지 1보다 저 캐릭터의 공격력이 더욱 높아지거나 속도가 더 상승하여 어려워진 난이도에 당황할 수 있으나 스테이지 1을 클리어한 유저라면 스테이지 2 역시 큰 어려움 없이 클리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를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스테이지 2를 클리어하게 되면 엔딩 시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알고리즘과 모듈을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현은 어떻게 플레이어 캐릭터의 위치를 파악하고 NPC와 플레이어 캐릭터 혹은 NPC와 NPC 간의 거리차를 이용하여 상태를 변경하는 알고리즘 구현이었어요. 먼저 각 상태를 실시간으로 변경하기 용이하도록 애넘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여 각 상태별로 그에 맞는 동작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특정한 상태가 따로 유지되지 않는 한 NPC는 배회 상태가 유지되며 플레이어 캐릭터와의 거리차가 일정 수준 이하라면 컴 상태로 변경되고 그것보다 거리가 더 좁혀지면 어택 상태가 되도록 하여 NPC 캐릭터들이 플레이어와 캐릭터가 상호작용하여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NPC가 배회 상태일 경우 동작을 하게끔 설정한 부분이고요. NPC가 공격 상태일 경우 동작을 하게 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각 NPC마다 저마다의 특성에 맞게 해당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여 조금씩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듈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식성이 좋으면서도 최대한 깔끔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게임은 크게 3개의 매니저와 3개의 생성기를 이용하여 인게임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을 구현하였습니다. 게임 매니저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의 상태 정보와 게임 진행 요소에 대한 상태 정보를 관리하여 일관된 흐름 속에서 오류 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조율하였으며 오디오 매니저를 통해 게임에서 사용되는 효과음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실행하여 게임을 보다 풍성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BGM 매니저를 추가하여 게임 씬 외에서도 전체적인 볼륨의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습니다. 3개의 생성기는 각각 에너미 스포너, 폴리 스포너, 아이템 스포너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에너미 스포너에서는 플레이어 주변으로 적 캐릭터를 실시간으로 랜덤 형태로 생성하여 게임의 긴장감과 박진감을 동시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큰 범위에서 폴리스 스포너가 경찰을 곳곳에 생성하여 경찰이 시민을 제압하는 등의 재미적인 요소와 사실적인 묘사를 모두 잡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스포너를 통해서 맵에 전역적으로 아이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플레이어가 원활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캔버스에 위치한 각종 텍스트와 UI는 실시간으로 동작하여 플레이어가 게임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스케이프 키를 통한 게임의 일시정지 등 부가적인 요소 또한 챙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에셋과 그에 대한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학교의 지원 정책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준비해주신 교수님과 조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덕분에 저희가 원하는 게임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의 대표적인 스크린샷들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게임 시연 영상에는 더욱 재미있는 모습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게임의 타이틀 화면입니다.
아래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합니다. 게임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어지는 씬에서 시작과 종료 두 개의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처음 스토리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는 데 있어 몰입감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스토리 씬입니다. 해당 부분이 지나면 스테이지 1으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게임이 시작하고 나면은 게임 규칙을 설명해주는 팝업이 등장합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의 규칙을 숙지하고 게임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스테이지가 탑뷰 형태로 제작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손소독제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의 상황을 나타내었습니다. 좌측처럼 이렇게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면은 획득했다는 이펙트가 나타나고요. 손소독제가 활성화되면은 우측처럼 저 캐릭터에 다가가 하얀 셔츠를 입은 아바타로 모습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40도를 넘게 되면 자가격리 조치가 됩니다. 플레이어는 재시작 또는 메뉴로 돌아가는 선택지를 부여받습니다. 스테이지 1이 끝나고 스테이지 2로 이어지기 전에 중간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스테이지 2로의 이동에 대한 이유를 납득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2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도시적인 사이파이 펑크의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스테이지 2의 엔딩을 나타내는 오브젝트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엔딩씬이 이어집니다. 엔딩씬입니다. 다소 충격적일지도 모르는 엔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딩씬을 마치고 난 다음입니다. 스타워즈를 오마주하여서 엔딩 크레딧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